서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9학번 김채민입니다. 저는 2023년 제3차 해양경찰 순경 공개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용인대 학우분들께 해양경찰을 소개하고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PPT를 보시면 간단하게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경찰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이 생소한 학우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상경찰은 우리 주변에서 근무하여 쉽게 볼 수 있지만 해양경찰은 바다를 가날로 하여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를 알아보고 세 번째, 채용 과정 및 저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하면 저의 끝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해양경찰은 어떤 직업인가? 이에 대해 해양경찰 헌장을 먼저 살펴보면 해양경찰은 해양 주권 수호와 해상 치안 확립에 힘을 쓰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면 우선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주권 수호,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 수색, 구조 및 연안 안전 관리, 세 번째는 선박 교통 관제 등 해상 질서 유지, 네 번째는 해양 관련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다섯 번째 해양 오염 예방 방제 임무를 수행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해양 관련 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의의를 두고 이 직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해양경찰 순경 공개 채용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과정인데요. 해양경찰 시험에는 특채, 특별 채용이라고 하는 특채와 간후보 공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순경 공개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공채 시험의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보통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채용 과정은 필기시험, 그리고 인적성 검사, 체력 시험, 서류 전형, 최종 면접의 순서입니다. 필기시험에서 합격 인원의 2배수를 뽑아 최종 면접까지 점수를 총합하여 채용하는 형태입니다. 인적성 검사의 경우 점수를 측정하진 않지만 인적성 검사 결과가 면접에 활용된다는 점, 그리고 서류 전형은 제출할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자에 대해서만 통보한다는 점이 주의할 사항으로 알아둘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적성 검사와 서류 전형을 제외하고 1차 필기시험과 2차 체력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크게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목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은 해양경찰학개론, 그리고 형사법,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필기시험은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과목별로 각 2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양경찰학개론부터 살펴보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생각할 과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공부할 양이 아주 방대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목이라 기출문제가 매번 바뀐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법은 약간 자기 자랑 한번 하자면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만점을 받았던 과목입니다. 형사법은 형사소송법의 수사, 증거 파트와 형법 강론과 종론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해커스 갓대환의 기본 강의를 듣고 열심히 기출문제를 풀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경찰의 형사법은 기출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킬링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낚이지 말아야 이제 합격의 길로 나아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은 헌법과 해사법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저는 사실 육상경찰 시험과 싶어서 병행하고 헌법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사법규가 문제 난이도가 더 어려워 표준 점수를 내었을 때 해사법규가 헌법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아무리 만점을 받더라도 해사법규가 3개 틀린 학생과 표준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해양경찰만을 준비한 학생들은 헌법규를 선택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이 PPT 제목에 3개월 만에 필기 합격이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필기시험 합격까지 공부한 기간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짧았습니다. 물론 경찰행정학과 특성상 형사법과 경찰학 등 법과목을 공부해왔던 점도 있겠지만 운이 정말 진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 시험의 경우
짧게 공부하여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므로 저의 경험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열심히 학습하여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의사항을 남기며 저의 경험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하루 순공 시간, 순수 공부했던 시간을 최대 6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보통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에 비해서 6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한 10시간 정도 하지만 저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이 싫었고 학교 생활까지 병행하였기 때문에 6시간을 넘기면 수면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는 해커스 패스 인강을 끊어 기본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형사법은 갓대 안에 기본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열심히 할 뿐더러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해서 다시 정리하는 노트에 예쁘게 옮겨 적는 방식으로 판례와 주요 이론들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었으며 형사법은 대체로 기출문제만 거의 2회에서 3회독 이상 한 것 같습니다. 헌법은 박철환 선생님의 기본 강의만 들었습니다. 헌법은 판례 위주로 출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기본서의 판례를 꼼꼼히 보면서 판례와 주요 내용을 연관시켜 이해되면 바로 암기하여 정리노트에 옮기는 방식으로 학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이란 과목이 공부기간이 아주 짧아 1회독을 다 하지 못하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사실 해양경찰학의 경우도 개론은 그렇습니다. 1개월도 채 학습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가서 제 감과 상식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다는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시를 준비하면서 특히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법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의 경록가와 해양경찰 채용과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다음 카페 핵꿈사입니다. 저는 이 2 카페 중에 핵꿈사라는 카페를 특히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이 붙고 나면 그 해양경찰과 관련된 채용 정보가 다른 카페에 비해서 아주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핵꿈사라는 카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체력시험입니다. 체력시험은 50m 수영과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 그리고 100m 달리기 총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지방청마다 하루에 그 모든 종목을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부지방청의 경우 2일차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1일차는 50m 수영이었습니다. 25m 레인을 왕복하는데 영법에 제한은 없지만 잠영은 그 잠수에서 들어가는 그 수영은 그 영법 제한이 있습니다. 15m 이상 잠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턴할 때 25m 왕복이기 때문에 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턴할 때 일정 기간 머물러 있거나 발이 수영할 때 발이 바닥에 닿으면 실격입니다. 시간 제한은 넉넉한 편입니다. 남자는 130초 이내, 여자는 150초 이내로 생각보다 수영을 할 줄 아는 분들이라면 아주 널널한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5살 때 해운대에서 파도에 떠밀려가 죽을 뻔한 경험 이후 물공포증을 겪었지만 체력시험 전 수영을 배웠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영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일차는 좌우 악력, 그리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100m 달리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좌우 악력은 좌우 총 4회를 기록하여 평균을 내는 형식입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꾸준히 악력 운동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바지법을 잘 캐치하여 한다면 잘 나오는 종목이지만 대부분 생각했던 점수보다 잘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악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는, 특히 팔굽혀펴기는 봉을 잡고 하는 형식이고 윗몸 일으키기는 윗몸 일으키기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로 측정하는데 몸이 제대로, 특히 팔굽혀펴기 가슴이 센서에 닿아야 측정이 되고, 윗몸 일으키기의 경우에는 팔꿈치와 무릎이 센서에 닿아야 측정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체력 시험 전에 학원이나 또는 그 센서를 측정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미리 센서를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2 종목은 특히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꾸준히 기초 체력을 키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0m 달리기는 특히 햄스트링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시험을 쳤을 때도 그 체력 시험장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 평소에도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팔치기와 그리고 턱 당기기, 그리고 스타트 연습,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다면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해양경찰이 되기 위한 최종 관문인 면접입니다. 근데 다들 이 면접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 필기만 잘하면 최종 합격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필기 합격자는 최종 합격 인원의 2배수를 뽑아 최종 면접에서는 그 절반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주 생각보다 많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소에 말을 잘하면 면접을 잘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면접은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했는지가 중요하고, 특히 해양경찰 면접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면접은 총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2대2 면접으로 면접관 2명에 지원자 2명이 면접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해양경찰의 전문 지식과 법률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공통된 질문에 지원자들이 순차적으로 질문하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는 2대1 면접으로 면접관 2명에 지원자 1명으로 면접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면접관 1명은 민간인 프로파일러가 참여합니다. 민간인 프로파일러가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 나오곤 하는데 여기서 막히면 절대 안 됩니다. 질문은 공직 윤리관 및 가치관과 관련된 인성에 관한 것으로, 특히 꼬리 질문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절대 당황하지 말고 연습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네, 면접을 준비할 때 저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거울을 활용하거나 영상을 촬영하여 말을 할 때 입에 침을 바르고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는 점 등 안 좋은 습관을 수정하고 표정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양경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재상과 목표를 확인하여 해양경찰 조직이 바라는 인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저는 가장 큰 꿀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를 알아보자면 해양경찰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양경찰 백서와 해양경찰 주요 정책 파일을 다운받아 국정과제 및 최근 이슈, 주요 정책 등을 조사하여 답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 관련 기사 및 해양경찰 공식 유튜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 면접까지 끝이 났는데요. 용인대 학우분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을 준비하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이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9학번 김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